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공군은 전력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노후 기체를 운용하고 있었고, 신흥 공군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신 전투기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군사 원조와 방위 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기체를 한국에 소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F-11 타이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F-11 타이거는 미 해군이 초음속 전투기로 운용한 기체로 날렵한 기체 디자인과 마일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성능이 돋보였다. 한국 공군은 이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특히 소련과 중국의 신형 전투기들이 주변국에 배치되던 시점이었기에 한국 역시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F-11 타이거는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 면에서 한계가 발견되었고,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과 장기적인 운용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1 타이거에 대한 검토는 한국이 다양한 후보 기체를 비교하면서 최적의 선택지를 찾기 위한 중요한 실험적 단계로서 의미를 가진다. F-11 타이거는 미국 그러먼4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미 해군이 실제로 운용한 항공기 중 하나였다. 이 기체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단발 엔진을 채택하여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면서도 마일을 돌파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시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체 크기가 크지 않았고,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날렵한 동체와 후퇴의 뒤로 젖혀진 날개, 구조는 초음속 비행 시 안정성을 높였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민첩한 기동성을 제공했다. 또한 기체는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연료 탑재량이 제한적이어서 항속거리가 짧았고, 무장 탑재 능력도 동시대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부족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거리 작전보다는 단거리 요격 임무에 더 적합했다. 한국 공군이 평가 대상으로 삼았을 때도 빠른 속도와 기동성은 매력적이었으나, 제한된 작전 반경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해야 하는 작전 환경과 잘 맞지 않았다. 결국 이 기체의 특징은 장점과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설계 철학의 결과였다. 한국 공군이 F-11 타이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이었다. 당시 한국의 작전 환경은 한반도 전역을 신속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전투기를 필요로 했는데, F-11 타이거는 연료 탑재량이 제한적이어서 장거리 임무 수행이 어려웠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방 기지에서 출격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었지만 이 기체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무장 탑재 능력도 제한적이어서 대공 전투의 다양한 임무 수행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예를 들어 대지 공격이나 중장거리 교전 능력에서 다른 동시대 전투기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단발 엔진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장기간 운용 시 부품 수급과 정비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결국 이러한 단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공군은 F-11 타이거를 단순한 평가 대상으로만 두고 실제 도입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한국이 전투기 도입을 단순한 기술 수준의 비교가 아닌 자국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전력 구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F-11 타이거는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를 모색하던 시기의 여러 전투기 후보들과 나란히 평가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비교 대상은 F-5 프리덤 파이터, FA 크루세이더, 그리고 F-9 큐거였다. 이들 기체와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F-11 타이거는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가졌으나 가격과 운용 효율성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F-5는 저렴한 가격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 수출된 성공 사례 덕분에 한국 공군의 요구에 훨씬 더 적합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반면 F-8이나 F-9 같은 기체는 미 해군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바 있었고, 작전 반경이나 무장 운용 능력에서 F-11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F-11 타이거는 미국 해군에서도 장기간 주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기 퇴역한 전력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한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기체 가격과 장기적 운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조건에서 F-11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비교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이 더 적합한 F-5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F-11 타이거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유지 비용 문제가 컸다. 단발 엔진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효율성이 낮았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공군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둘째, 작전 효용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넓은 작전 반경과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이 요구되었지만 F-11 타이거는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 모두 한계가 뚜렷했다. 이로 인해 단순 요격 외의 다목적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 이미 F-5 시리즈가 훨씬 더 적합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었다. F-5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우수한 운용 효율성, 그리고 다수 국가에서 검증된 실적을 갖추고 있었으며 한국의 국방 예산과 장기적인 전력 운용 계획에도 잘 맞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한국 공군은 F-11 타이거를 선택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F-11 타이거는 단순한 평가 단계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실제 도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한국 공군이 전투기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현실적인 조건을 중시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F-11 타이거는 실제로 한국 공군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평가 과정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1960년대 한국은 전쟁 직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고 공군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는 기체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전투기를 비교 검토하며 최적의 전력 구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후보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성능, 가격, 유지비용, 운용 효율성 등 다각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비록 해당 기체는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 사례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최신 기술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 환경과 장기적인 작전 개념에 맞는 선택을 중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전력 도입에서 점차 독자적 판단 능력을 키워갔으며 이는 훗날 자체 개발 사업인 T-50, KF-21 보라매와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F-11 타이거 평가는 한국 공군 발전사의 중요한 학습 단계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